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안 좋은 습관들,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나름대로 요즘 건조증 치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만의 비법이랄까, 건조증 치료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박사님,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눈이 너무 건조한데요. 주변에도 건조증 환자들이 많던데 안구 건조증은 어떤 병인가요? 네, 건성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안구건조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가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증상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해서 건조증 검사를 해보면 약 70~80%가 건조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건조증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눈물막 불안정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 표면에는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막, 티어필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물막이 코팅되어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눈물막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안구를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통틀어서 안구건조증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주변에 건조증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인공 눈물을 자주 넣던데 건조증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건조증으로 안과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을 많이 처방해 주시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공 눈물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건조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건조증 전체 환자의 20~30% 정도에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안약들이 개발돼서 눈물 분비를 촉진시키는 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약물 치료만으로 건조증을 치료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안구 건조증이 안약을 넣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안구건조증은 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도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질환이거든요. 건조증은 인공 눈물만 넣는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이유는 건조증의 원인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생활 환경과 밀접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항상 환자에게 이런 말 하거든요. 내과에 가면은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이유 없이 몸이 피로하다고 많이 오시잖아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피로회복제를 처방을 해요. 환자는 피로회복제 하나를 먹으면은 이제 피로가 깨끗하게 없어진 거라고 기대하고 피로회복제를 먹지만 어때요? 피로회복제 하나를 먹는다고 피로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유지하면서 피로회복제 하나만 먹는다고 피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생활 패턴이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인공 눈물 같은 약물로만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안구 건조증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예 눈피로증후군이라고 알려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죠. 눈피로증이라고 환자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인공 눈물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이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조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안구 건조증은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안 좋은 습관들,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개선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면 시간 관리인데요. 제가 이제 진료 시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는 수면 시간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는 일 때문에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건조증 예방이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눈 혹사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우리 현대인들은 각자 생활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잠시도 눈에 떼지 않죠.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을 눈에 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눈물이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눈이 피로하게 되고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거나 인공 눈물을 넣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건조한 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철 차갑고 메마른 건조한 날씨나 거기다가 또 난방을 하죠. 그러면 눈이 더 건조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요. 여름철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얼굴에 맞는 것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밀폐된 공간일 경우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눈에 여러 가지 자극이 더해져서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박사님, 그 외에도 생활 중에서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건조증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요즘 건조증 치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만의 비법이랄까, 건조증 치료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치료를 제가 비법처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건조증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온열 치료, 온찜질, 그리고 이제 눈 마사지 같은 게 있는데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집에서 실천하신다면 건조증 치료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온찜질과 눈 마사지는 잘못하면 오히려 눈에 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건조증 치료 비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건조증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